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기대했던 산타는 오지 않는 걸까요?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슬슬 이 2023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어려운 시장이 좀 연출이 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산타 랠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대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올해 이 역대급으로 힘들었었던 그러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에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차오르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 기대감이 산타 랠리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따뜻한 겨울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산타는커녕 지금 이 선물을 기대하기도 힘든 그야말로 좀 추운 겨울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언제쯤 따뜻해질까? 그러면서 이 산타가 오히려 이 겨울에 왔어야 될 산타가 이제 겨울에 오지 않고 내년에 넘어가서 산타가 찾아오려나,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올해를 좀 지나 보내면서, 이제 올해가 거래일이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올해를 이제 지나 보내면서 2023년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과연 이 오지 않았었던 산타가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올 것인가, 봄에 이제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목을 짜왔죠. 산타는 봄에 오는가 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과연 이 오지 않았었던 산타가, 이 12월에 찾아오지 않았었던 산타가 1월 혹은 이제 뭐 2월에는 좀 찾아올 수 있을까, 혹은 3월에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내년에를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어떻게 또 이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가장 저번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개별 종목 장세 장기화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포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넘어간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안내드렸었던 부분이 이러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충분히 좀 보여지죠. 때문에 이 오늘 안내드렸던 산타는 봄에 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그 다음에야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안정세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라는 부분이 오늘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별 종목 장세 장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요거를 한번 이제 저희가 봤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주요 이제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했었던 그런 이제 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전망률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2%대 성장을 이제 올해는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 자체는 낮아지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도 동시에 낮아지는,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됐죠. 그러면서 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까지도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예상치 표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 경제치가 어찌됐든 좋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는 약간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굉장히 일부 종목들만이 강세를 보이면서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조금 강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빠지는 이유 중에 큰 하나, 이게 바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걸 보게 되면 2022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이 반도체 시장의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장도 성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역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큰 폭의 하락 없이 버텨주는 모습, 그 다음에 비메모리 시장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규모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역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7%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시장, 이 반도체 시장에 역시나 이 역성장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메모리 가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 메모리 쪽의 비중이 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지 않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2024년입니다. 2024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8.5% 정도의 이제 성장치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 메모리 시장의 가격치가 20.4%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성장치가 이제 한 번에 확 늘어나느냐,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조금 공급 과잉화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여전히 이 시장에 이 메모리, D램이라든지 혹은 낸드 플래시 등등 해서 공급 과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내년 약 한 2분기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공급 과잉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쪽에는 감산을 했다 보니까 이 감산을 한 효과가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산을 했으니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요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메모리 가격이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 D램에 대한 부분들, D램이 이제 DDR5 쪽으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2024년에는 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또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워낙에 비메모리 쪽은 꾸준하게 어느 정도 성장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메모리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도체 업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또 이 가격이 또 이 회복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한 어느 정도 이 주가의 회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가 무엇이냐? 당장에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은 어느 정도 이 힘든 부분들을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터널의 끝이 보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어느 정도 새어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터널이 끝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을 다 지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만, 결국에 지금은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시장을 받쳐줄 만한 체력 자체가 갖춰져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구간에 좀 위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58,600원으로 이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60일선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은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지수가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가장 또 주요한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이 가장 이 지수의 가장 어느 정도 버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저가를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시장의 가장 주요한 한 축인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또 이 주도주로 활약을 했었던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시장의 이 주도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에 약간 불안한 부분들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보게 되면은 이 기업들의 실적치 상당히 이제 이 내년에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죠.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100대 기업의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려감을 키우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우려감이 커지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업의 실적 부분이거든요. 보게 되면 3분기 누적 이자 비용이 17.2%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 이 기업들의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이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들,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손실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연준에서 강한 어떤 이 긴축에 대한 스탠스로 인해서 조금 더 이 기업들의 우려감들은 커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좋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씩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 또한 상당히 좀 커지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우려감이 확산이 되는 시기,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는 시기가 이번 12월 달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 CPI 지수가 2개월 연속 그래도 양호하게 나와줬으니까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지 않을까? 시장 투자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산타랠리에 대해서 가장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었죠. 연준 파월 의장이 빅스텝 할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빅스텝 하고 나서 그래도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혹은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준다라고 하면,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12월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이 연준의 어떤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고용시장이 불균형하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용지표가 최근에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힌트는 분명하게 좀 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면서 긴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부작용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내년이 이 시장은 녹록지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 쪽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완고했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빅스텝 인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강한 긴축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 최종금리가 이제 5.1%라 제시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4.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약간 2차례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일 것 같아요.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건 5% 정도에서 약 한 5.25%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어떻게 조금 끌어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연준에서 약간 또 주목하는 부분이 바뀐 게, 이제는 CPI보다 임금, 즉 고용시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는 이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연준이 그렇게 또 올해 내내 CPI 이야기밖에 안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연준이 제대로 대처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만큼의 이 고물가 사태는 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까지도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연준은 상당히 조금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여전히 강한 긴축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의 명분을 여기서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CPI는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안정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용시장 지금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지금 현재 강하게 되면서 임금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용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 미국의 이제 지표인데 보게 되면 10월에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하게 연준은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고용시장의 임금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은 한 번에 다 잡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충분히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만했지만 연준은 이거에 더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더욱더 어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잡고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확신이 들어야만 연준은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연준 현재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실망감을 어느 정도 좀 감돌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기대감이 연준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이제는 뭐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된다. 내년에 너네 이제 기대하는 거 알겠는데 기대할 때가 아니다. 금리 인하는 없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좀 강하게 해가지고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긴축 속도 조절이 어떻게 보면은 산타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산타가 이제는 떠나갔다.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화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오늘 시장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강한 긴축 기조에 대한 불안감들, 우려감들을 그대로 저는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의 생각보다 좀 실망감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또 이 부분이죠. 시장이 이렇게 좀 실망감으로 좀 변화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다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올해 내내 우리는 이 고물가라는 이러한 상태, 인플레이션에 내내 시달렸잖아요. 그러다가 10월에 그나마 이제는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웬걸 CPI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만한 혹은 긴축 속도를 조절할 만한 이야기 자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은 많이 지쳤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심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자금 자체가 적게 돌면서 유동성이 매우 축소된 그러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네 번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로 좀 활약을 해줬었던 주요한 섹터가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말씀드렸지만 내년 한 2분기 정도 지나갈 때까지는 사실 이 업황 자체가 회복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쪽에 많이 비중이 쏠려 있고 그런데 이 내년에 메모리 업황 자체는 2분기까지는 힘들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반도체는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해서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게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오보행 이슈, 뭐 그 다음에 테슬라발 이슈들, 뭐 테슬라가 최근에 이 중국에서 감산을 시작을 했잖아요, 최초로.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감산을 시작을 했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추가적으로 또 오보행 이슈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RA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IRA가 2개월 연기됐죠. IRA 가이던스 발표가 이제 2개월 연기되면서 내년 3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번 거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 IRA에 대해서 완성차가 약간의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분명하게 완성차 판매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약간 섞인 부분이 분명하게 2차전지 쪽에는 새롭게 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4분기에 전체적으로 이 환율이 약간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환율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왔었는데 4분기에는 이 환율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약간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판가 또한 또 그대로 좀 전가되어 가지고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었던, 이익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느 종목 할 것 없이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리튬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대형 배터리셀 3사라든지 혹은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 물론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가야겠죠. 앞으로 성장성이 워낙에 좀 확실하고, 그러면서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은 만들어 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전지가 그래도 향후에 분명하게 이 주도주로서의 활약은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2차 전지 쪽도 어느 정도 우려감들이 조금씩 이제 형성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우려감이 해소되는 시기가 그래도 한 내년 2월 정도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가 부재하죠. 경기 침체 우려감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긴축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중국이 코로나 폭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조금 형성이 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에 대한 우려감들, 다시 한번 또 봉쇄를 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한 번에 몰려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타가 아니라 굉장히 좀 검은 옷을 입은 이제 완전히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이제 우려스러운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안 좋은 것들을 다 반영하는 그러한 시장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종목군들도 분명하게 좋아질 겁니다. 내년 1분기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반도체도 이제 분명하게 이 2분기 이후부터는 가격이 회복될 거니까 그러한 기대감들이 저는 1분기 지나가면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내년에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현대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찌됐든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미국의 어떤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노동 인력들도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 이제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이 한국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미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멕시코 공장에 또 새롭게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벌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어느 정도 IRA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수요 확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형성되면서 2차 전지 쪽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 내년 2월 정도에는 저는 이 연준 파월 의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 내년 2월 정도에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든 빅 스텝을 진행을 하든 최종 금리 목표치가 약 5%에서 5.25%,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는 5.1%를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2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종 금리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해지게 될 텐데, 이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만큼 내년 2월에는 그래도 좀 비둘기적인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장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정도만 슬슬 이제 지나가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장이 이제 힘든 구간인 거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엔 무엇이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순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 뭐 이번 주 어제도 그렇고요. 저번 주도 그렇고 12월 진입하고 나서부터는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이 반도체 뭐 어떤 이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순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콘텐츠 올라갔다가 뭐 웹툰 올라갔다가 제약 올라갔다가 마스크 올라갔다가 원격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이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정신없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순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과 어느 정도 좀 의미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된 자금,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제한된 자금 내에서 굴리면서 종목별 이제 이 순환매를 좀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에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소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 이 종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탄력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을 팔고 그 다음 중소형주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순환이 나오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 속도가 매우 빠른 상대적으로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장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내년 한 1분기를 좀 어느 정도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산타가 3월 정도가 지나가고 봄이 왔을 때 찾아온다면 그 산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을 한번 볼 거예요.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3년 1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분명하게 시장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시장은 좀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러한 이 시장을 좀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해결책은 수급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수급주가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뭐 임상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그 임상 진행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제약바이오 쪽 용어도 워낙에 어려울 뿐더러 임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투약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올 건지 이 부분을 자세히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이슈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수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이슈를 잘 모르더라도 시장에 좀 대응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었던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고 올라갈 종목이지 아닌지, 확실하게 좀 이 물량이 좀 살아있는 종목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년 1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근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1월 달에 그래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1월 5일에 다들 뭐 시장에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CES 이야기가 있습니다. CES 이야기가 다가오면서 최근에 저는 이 메타버스나 혹은 이제 UAM 쪽에 수급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CES에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메타버스나 혹은 이제 뭐 모빌리티, 뭐 UAM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CES가 다가오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차례 이 수급 순환이 도는 그런 이제 시장의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JP모건 학회,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10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에서 또 가장 흐름이 좋은 종목군들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1월 정도까지는 제약 바이오 쪽의 이 수급 매개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과연 이제 3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은 어떤 이 상태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요한 이슈가 요거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번에 중국 코로나 폭증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워낙에 이 인구가 많고 사실상 제대로 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깃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쪽에서 중국이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발병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네 이 방역 완화하는 건 좋은데 한 번에 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인프라를 갖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중국의 춘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제가 있으면서 코로나 감염이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분명하게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1월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먹거리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 중국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진단키트도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간편식, 건기식 이러한 이야기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음악병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상승 나왔었던 뭐 마스크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발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섹터가 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따른 중국의 이 현재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상황과 그 다음에 1월에 JP모건, 그 다음에 CES까지 해가지고 중소형주들이 순환을 돌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월 중말 정도, 1월 한 20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슬슬 이제 2월 달에 FOMC를 좀 대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는 완전하게 이 중소형주 순환매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에 놓여져 있다. 그러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시장 상승할 때에는 대형주가 끌어올려주는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끌어올려주는 혹은 뭐 일전에는 반도체가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장세가 이제 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중소형 완전한 테마주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급주를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조금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야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오늘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이제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훑어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제주은행입니다. 상한가를 갔었죠. 사실 저는 상한가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은행은 아마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터넷 은행으로의 이제 전환설, 그 다음에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슈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다 부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의 강한 긴축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테마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지? 은행주들이 수혜를 보면은 여러 가지 4대 금융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있는데 제주은행이 왜 이렇게 갈까? 얘가 유통 물량이 전체 물량 대비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다루기 쉬운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소형주 중에서 금리 인상, 현재 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제주은행이 가장 다루기 쉬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완전히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급을 역시나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어제
그 다음에 오늘 그저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수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수급의 형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큰 돈을 한 번에 밀어 넣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개인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은행 오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약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3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을 순전히 개인만이 거래를 해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어떤 돈 많은 개인 혹은 집단이 돈을 한 번에 밀어 넣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많이 언급을 드렸었지만 돈을 한 번에 밀어 넣은 구간은 분명하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전에 제주은행이 상승이 나온 구간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 메리트를 느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았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수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가격대의 메리트를 느끼면서 큰 물량을 집어 넣은 곳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었죠. 왜냐면은 어제 물량을 다 털어낸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량을 털어내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물량을 대놓고 털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종목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져왔고, 오늘 완전히 이제 물량을 밀어 넣으면서 상한가를 이제 유지를 시켰으니까 결국에는 내일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아마 내일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같이 움직임을 보였었던 뭐 푸른저축은행이죠.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갔죠. 이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주은행과 같이 내일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알소포트 어떤 이유가 있었냐? 코로나 확진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서 좀 이뤄지다 보니까 상하이 교육청에서 이제 19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재택근무나 이제 이 원격, 언택트에 대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수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15년부터 중국 화웨이의 원격 지원 솔루션을 공급 계약 이뤄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알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급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단발적인 상승으로 끝이 날까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물량을 아직 다 털어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물량을 다 털어내지는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상황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러면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이대로 끝이 날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알스포트는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하게 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구간을 노려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또한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제가 지금 이 알스포트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수급에 의거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지금 현재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가 주면서 그 수급이 저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확진세에 따라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세에 따라서 알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알스포트는 지금 현재 이 관심 종목 최상단에 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스포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힌트는 분명하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웰크론,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었죠. 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중국에 또 이 마스크 값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웰크론이 우리나라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에서는 거의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요거는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좀 가져왔어요. 물론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죠.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좀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엔 잘못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물량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쌓여 있었던 물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물량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찬가지 굉장히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주는 약간의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현재 시장 상태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눈에 익히는 모습들을 좀 가져가시면서 수급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셔야 상대적으로 좀 대응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차익 실현 흐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관심으로만 보고 굳이 접근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이 수급에 대한 힌트를 잘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미국 합작법인 제넥신과 이제 설립한 미국 합작법인 코이뮨이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 임상 1상 2상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을 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가면서 대놓고 수급을 밀어넣는 그런 이제 이 수급의 형태가 나타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정직하게 수급의 어떤 이 흐름들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수급 흐름들을 잘 보여주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잘 나왔었던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순전하게 좀 수급을 밀어주는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 모습들, 이러한 캔들의 모습, 이러한 이 수급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히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 차트만 보고서라도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구나, 안 좋은 종목이구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솔트룩스, 최근에 이제 또 종목이 있었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AI 챗봇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AI 챗봇이 새롭게 이제 뭐 개발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3.5 시리즈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수요가 이제 빠르게 끌어올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수급을 좀 밀어 넣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 수급을 바탕으로 이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매집된 물량에 의거해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샤페론, 요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의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샤페론이 현재 일전에 좀 거래가 됐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잘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 거래된 이 물량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샤페론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에 따라서 이 환자 모집에 대해서 이 속도가 붙으면서 이 누세핀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3상 등록 환자 등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역시나 코로나 확진세가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고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고,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타나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현재 방금 말했었던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사실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니에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슈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고 그 수급에 바탕해서 종목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들의 펀더멘탈보다는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을 만한 이슈와 수급이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다가올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코로나 폭증은 1월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ES 마찬가지로 1월까지, JP모건 1월에 있고요. 뭐 그 다음에 IRA에 대한 법안 이제 3월까지 좀 미뤄지긴 했는데, 3월까지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 쪽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이 미국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1, 2월 달 정도에 이제 미국의 어떤 뭐 의원들과 IRA에 대한 법안에 대한 뭐 이야기, 협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슈될 만한 것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적인 이슈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시장이 이 중소형주 쪽으로 랠리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종목들을 놓쳐가지 않고 발빠르게 대응만 잘하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타 랠리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모든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을 좀 기대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명하게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 종목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제한된 섹터 내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종목 진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부분 내에서는 충분히 산타 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분기, 내년 1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 거리두기 정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중국의 GDP가 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15% 넘게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워낙에 중국이 어찌됐든 아시아 증시 경제에서는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이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이 수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국의 비중이 높고, 뭐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대만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 또 리오프닝이 안정되는 그러한 시기, 역시나 1분기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시장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이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서게 되면은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고 공급 과잉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반도체도 결국에는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 분명하게 반등을 해줄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 또한 나와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삼성 SDI를 가져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를 계속해서 끌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분명하게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내년에 이제 IRA에 대한 어떤 법안들이 긍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면서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쪽은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분명하게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돼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내년에 대한 이 금리 예상치예요. 지금 보게 되면 선물 시장이 전망하는 내년 말 기준 금리치인데 지금 이 4.5%가 가장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또 이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좀 크죠. 아직까지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다 보니까 4.5% 지금 현재 이 금리를 좀 예상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4.75%에서 5% 정도까지가 가장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전히 지금 현재 이 경기의 상황을 봤을 때 경기 침체는 굉장히 좀 과도하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어떤 스탠스도 지금 현재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고용 시장도 누그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지금 이 강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든 비둘기적인 그런 이제 자세를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든 이슈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이 이제 딱 하나죠.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2차 전지 업종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긴축 기조 분명하게 내년 이 2월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 줄 것이다. 모든 부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내년 1분기 봄 정도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본격적인 반등세를 좀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부분, 지금 현재 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년 1분기까지 잘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년 1분기까지 잘 버티면서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놓고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현금을 잘 지켜놓고 수익을 잘 챙겨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터널이 끝나게 되는 구간이 분명하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고 터널 끝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버티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즐거운 시장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추운 날에 찾아오는 산타가 아닌 날씨가 따뜻해질 때 찾아오는 꽃을 두고 찾아오는 산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내년에 어떤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당장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들은 그래도 잘 반영을 하게 되면 봄에는 꽃을 든 산타가 꽃을 들고 찾아와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셔서 내년에 그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도주도 살아나고 어느 정도 투심도 살아날 때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이 전략 한번 또 다음 강의 때도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또 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